안녕하세요. 이제 블로그 글을 임시 저장하고 발행하는 방법을 배워볼 텐데요. 임시 저장 기능은 글을 쓸 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글을 오랫동안 썼다가 컴퓨터가 이상하게 멈춰 버려가지고 정성 들여 쓴 글이 모두 날아가 버리는 현상을 한번 맞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제가 쓴 글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그 글을 적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시간이 너무 낭비되고 '왜 임시 저장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글을 작성하실 때는 중간중간에 임시 저장을 꼭 하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 글 임시 저장 및 발행하는 방법인데요. 임시 저장은 전체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저장이라는 글씨를 누르면 돼요. 아주 쉬워요. 그냥 저장이라는 글씨를 그냥 눌러버리면 바로 저장이 돼요. 글을 적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그대로 발행은 할 수 없으니까 임시 저장의 기능을 사용하게 되고요. 또 미처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점검 시간이 되거나 오류가 생기면 공들여서 적은 글이 모두 삭제돼 버리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자동으로 이게 임시 저장이 되기도 하는데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글을 적는 중간중간에 셀프로 꼭 눌러주는 게 좋아요. 임시 저장은 300개까지 가능하고요. 글이 없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처럼 바쁜 현대인들이 활용하기 좋은 기능인데요. 사진을 찍고 나서 바로 블로그에 올려두면 나중에 글을 적을 때 사진을 다시 한다거나 그 기억을 되살리는데 이게 도움이 되거든요. 사진을 그때 바로바로 올림으로써 내가 사진을 어떤 순서로 찍었는지 내 그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임시 저장한 글을 열었을 때 바로 글을 쓸 수 있고 글의 흐름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돼요. 중요한 것은 PC와 모바일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아까 저희가 연습하면서 막 이렇게 스티커도 해 놓고 했던 거를 그대로 사용을 해 볼게요. 위쪽에 보면 저장이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그냥 이대로 저장만 눌러두면 돼요. 아까 28에서 숫자 29로 바로 바뀌는 거 확인되셨죠? 저도 다른 임시 저장 글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임시 저장글을 해 놓았던 이유는 나중에 수월하게 글을 적기 위해서예요. 글을 막 적다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저장 버튼을 눌러 주셔야 돼요. 그러면 파란색 버튼으로 "임시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임시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멘트가 뜨지 않는다면 임시 저장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동영상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동영상 부분에서 모바일에서나 PC에서 동영상이 제대로 업로드되지 않았는데 저장키를 아무리 눌러도 저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동영상이 업로드된 것 같아서 저는 뒤로 빠져나오기 버튼을 눌러버렸는데 동영상이 미처 모바일에서 업로드가 제대로 안 되었던 거죠. 그러면 이때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완료되었습니다."가 아닌 빨간색으로 경고되는 다른 멘트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저장을 눌렀다고 해서 '무조건 저장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창을 꺼 버리게 되면 저장이 하나도 되지 않고 내가 적은 글이 모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도 네이버에서는 내가 임시 저장을 눌렀지만 다시 한번 경고창을 띄워 주거든요. 이때 만약에 '뭔가 불안하다.' 하시는 생각이 들면 다시 저장을 누르시고 꼭 나가기 버튼을 눌러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임시 저장이 절대 되지 않아요.
임시 저장은 컴퓨터에서도 글을 계속 적다 보면 "임시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컴퓨터에서 임시 저장이 되었다고 갑자기 자동 임시 저장을 했는데 그때도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게 오류가 생기면 저장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셀프로 "저장키를 눌러 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임시 저장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제가 적었던 글이 없어지면 다시 적기에 너무 화가 나거든요 사실. 마찬가지 아닐까요? 글을 1 시간 정도 적었는데 그 글이 날아가면 다시 적으려면 생각도 잘 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기운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글을 다시 적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오늘 발행하려고 했던 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중에도 그 글이 적기 싫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 저장 기능을 꼭 잘 사용해 주시길 바라요. 다음은 글을 발행하는 방법인데요. 오른쪽 상단에 발행 부분, 임시 저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장이라는 것을 누르면 바로 임시 저장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발행은 발행 부분을 누른다고 바로 발행이 되진 않아요. 카테고리나 주제, 공개, 발행, 그런 것들을 설정해 주셔야 되고요. 태그를 편집하셔야 되고 또 시간도 편집하셔서 글을 공개할 수 있어요. 카테고리라는 것은 직접 설정하실 수 있고요. 발행 시에 글에 따라 분류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제는 대주제와 소주제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내가 방금 작성한 글과 맞는 부분의 주제로 선택하시면 돼요. 내 블로그의 주제가 아니라 글 하나마다 그 글의 주제에 맞게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발행 설정에는 댓글을 허용하고 공감, 검색, 그리고 블로그나 카페로 공유, 외부 공유 허용까지, 또한 공지사항으로 등록하는 것까지 모두 선택하실 수 있고요. 댓글과 공감은 소통을 위한 창구니까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검색 허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내 글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일기장 같은 글을 적었는데 나만 보고 싶다 할 때는 비공개로 발행을 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봐도 되지만 굳이 검색까지 해서 들어와서 내 글을 보는 거는 원하지 않는다. 서로 이웃만 봤으면 좋겠다 할 때 검색을 못하게 막아두고 검색하지 않고 내 블로그로 직접 유입이 된 사람들만 볼 수 있게 설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블로그나 카페 외부 공유, 말 그대로 내 블로그 글을 퍼갈 수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을 설정하는 것이고요. 발행 시간은 지금 바로 발행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하는 시간에 예약을 하여 발행할 것인지 정하는 거예요. 공지사항으로 등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 블로그에 이 글을 공지로 작성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는 거예요. 위와 같은 설정이 모두 끝나면 발행 버튼을 눌러주시면 내 글이 네이버에 발행이 되는데요. 함께 직접 살펴볼게요. 저장이라는 것 옆에 발행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카테고리는 제가 이미 제 블로그에 설정을 해둔 카테고리예요. 그럼 이 중에 아까 방금 적었던 글과 어울리는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는 거죠. 그리고 주제는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문화, 책, 영화, 일상생각 등등 어떤 것으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주제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매일 비슷한 글을 적는다 하셨을 때 어떤 주제를 선택하신 다음 이 카테고리의 글은 항상 이 주제로 분류한다고 해 놓으면 다음에 글을 적고 좋은 글 이미지를 누르지 않아도 앞에서 봤던 이 제가 정한 이 카테고리를 선택만 하면 방금 항상 이 주제로 분류한다고 했던 그 카테고리로 바뀌어서 선택이 된다는 거죠, 저절로. 공개 설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전체 공개는 모든 사람이 글을 볼 수 있다. 이웃 공개는 일방적으로 나를 이웃한 사람과 나의 서로 이웃에게만 이 글을 공개할 수 있는 것. 서로 이웃 공개는 서로 이웃만 볼 수 있는 것. 비공개는 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발행 설정인데요. 댓글을 허용할 것인지, 차단할 것인지, 공감을 허용할 것인지, 검색을 허용할 것인지, 뭐 블로그나 카페로 공유할 것인지, 카페로나 다른 사람의 블로그로 허용할 때 중요한 것은 본문을 허용하시게 되면 이 본문 전체를 가지고 갈 수 있게 되고요. 링크를 허용하게 되면 그 말 그대로 URL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공유를 허용하실 건지 그것도 정하셔야 돼요. 또 외부 공유 허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등록한 내 글이 다른 사람 메일이나 페이스북, 트위터까지 링크로 게시글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제 제 글이 온갖 SNS에 제 허락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뭐 꼭 위험하다기보다는 기분도 안 좋을 수 있고 악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공유 허용은 웬만하면 하지 않고 발행하는 것이 좋고요. 일일이 선택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설정을 기본값으로 유지라고 눌러주시면 다음에 방금 선택했던 설정들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리고 또 외부 공유 허용이 좋은 점이 만약에 제가 어떠한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했을 때는 외부 공유를 많이 해 주는 게 좋잖아요. 그럴 때는 당연히 외부 공유 허용에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 설정을 기본으로 유지한다고 하였을 때 만약에 제가 앞전에 비공개라고 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발행을 눌러 버리면 또 비공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살펴보면서 글을 작성하고 발행을 해 주셔야 돼요. 태그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부분에 제 태그, 저만의 글에 태그를 넣는 거예요. 나만의 태그가 아니라 지금 작성하신 글에 해당되는 태그를 넣어 주셔야겠죠. 태그를 넣게 되면요. 태그로도 블로그에서 검색은 되거든요. 글 마지막에 태그가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태그를 눌러주면 태그에 맞는 글들이 보이게 돼요. 그리고 블로그 메인에서도 마찬가지로 태그만 모아서 볼 수 있는 글들이 있어요. 어, 여행이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여행에 대한 글이 지금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태그는 최대로 30개까지만 등록이 가능해요. 다음으로 글 발행 시간인데요. 현재로 발행하실 수도 있고 예약 발행도 가능해요. 날짜는
넘겨보시면 뭐 다음 달, 그다음 달 쭉쭉쭉 계속 나오게 돼요. 제가 꼭 발행하고 싶은 날에 선택을 하시고요. 시간도 변경이 가능해요. 물론 24시간 언제든 변경 가능하고요. 공지사항으로 등록하시면 내 블로그 내에서 공지사항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공지가 위에 떠 있는 게 보이시죠? 다른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봤을 때, 들어왔을 때 꼭 이 글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글을 공지사항으로 등록하셔서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글을 발행하게 되시면 제 블로그에서 다 보이게 되는데요. 그런 글들이 쌓여서 이렇게 많은 글이 이제 생성되어 있는 거죠. 블로그에 글이 많이 쌓였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열심히 글을 적었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는데요. 글을 잘 적고 임시 저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행하실 때 내가 정해 놓은 이런 카테고리에서 뭐 어떤 카테고리를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많은 주제들 중에서 어떤 주제로 선택을 할 것인지, 공개는 누구에게 하면 좋을지, 발행 설정은 또 뭐 댓글을 허용할지 공감을 허용할지 뭐 이런 것들도 설정하실 수 있고요. 요즘에는 이슈가 생기는 글들을 보면 댓글을 허용했다가 수정을 통해서 댓글을 막아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태그 편집을 잘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부분이 보일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또 시간이 매일 나지 않는 사람들, 뭐 투잡으로 블로그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하루에 몰아서 글을 3-4개씩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그 3-4개를 오늘 한 번에 발행하기보다 예약 기능을 통해서 하루에 하나씩 혹은 이틀에 하나씩 규칙적으로 발행을 할 수 있는 게 더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SNS에서는 규칙성을 좀 중요하게 보는 편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글을 작성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내 블로그 점수라는 것에 조금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점수라고 그냥 표현을 할 텐데요. 댓글이나 공감이 내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되는데 도움이 되느냐? 사실 공감 수가 그렇게 노출이 되는데 막 도움을 주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댓글 또한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충족시켜주는 일정 이상의 요건이 끝나면 그 이상의 플러스 되는 점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내 글에 공감이나 댓글이 많다는 건 누군가가 그만큼 내 글을 읽고 공감하고 댓글을 작성해 주셨다는 건데, 그게 기분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인제 서로 이웃도 많아지고 진정으로 댓글로 소통도 해 보고 이런 재미를 또 느끼실 수가 있는 거죠.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인스타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어떠한 글을 작성하고 발행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내 글을 봐주는지, 이런 것들이 저는 댓글에서 파악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광고 글을 적거나 뭐 쓸데없는 글을 적었다, 뭐 내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 나만의 글을 작성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공개로 발행했다 했을 때는 사람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거든요. 댓글이 하나도 달리지 않은 경우도 있고 공감도 없는 글도 예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이웃을 하고 서로 이웃들이 또 많이 생기고 하다 보면 그 서로 이웃 간에
뭔가 예의상 소통을 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예의상의 소통을 통해서라도 제 글에 댓글을 남기고 공감이 인제 실리는 것이 어떨 때는 중요하기도 해요. 이 블로그를 어떠한 방향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만약에 제가 정말 협찬을 받고 체험단을 하고 싶은 그런 인플루언서나 이런 분야로 가고 싶다면 이런 댓글과 공감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업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소통을 하나도 하지 않고 글을 아무도 읽어주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들면 내 물건을 과연 협찬을 해주고 싶을까요? 저는 협찬해 주기 싫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진정으로 댓글이 정말 정성스럽게 많이 달린 글들, 그리고 글 내에도 물론 진정성이 있는 글, 또한 가독성이 좋은 글, 이런 글들을 작성하시는 블로거들에게 제 물건을 협찬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업주의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 저와 비슷한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러면 이럴 때는 또 댓글과 공감 같은 소통들이 중요한 거죠. 이제 앞전에 알아봤던 기본 툴들을 다 인제 살펴봤는데 그런 기본 툴을 모두 다 잘 하셨다면 임시 저장과 발행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신경을 써서 내 글을 임시 저장하고 발행해 주신다면 좀 더 좋고 퀄리티가 높은 글로 탄생할 수 있고요. 내가 정성스럽게 작성한 글들이 네이버에서 어떠한 검색을 했을 때 나온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도 초보 시절에 제 글이 하나도 노출되지 않다가 키워드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되고 로직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제 블로그 글이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발견이 되었을 때 정말 기분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글을 작성해 본 경험조차 없기 때문에 '내 글이 블로그에서 나온다.'라는 것만 생각해도 아마 기분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꼭 인플루언서라서 글을 잘 쓰고 내가 글을 정말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글을 잘 쓰고 이런 건 아니에요. 누가 글을 잘 쓰느냐 했을 때 저는 책도 정말 많이 읽고 영상도 정말 많이 보고 트렌디한 사람들, 또 그 와중에서도 남의 글을 정말 많이 읽고 내 글을 직접적으로 작성을 많이 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블로그 글을 잘 쓰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블로그 글을 잘 쓰지 못했을 때 어떤 한두 명 혹은 세네 명 그 타겟을 잡고 그 사람들이 썼던 그런 구조나 글의 흐름, 방향성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든다면 그 사람 글을 계속 읽었어요. 그러면서 루틴을 모방하고 따라하다 보면 내 것으로 발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글을 뭐 열심히 잘 적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글을 많이 따라하고 많이 읽어보는 것도 이 블로그 글 작성에는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번외로 인스타 같은 것에 팁을 좀 드리자면요. 사진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영상을 찍지 않고 사진으로만 인스타를 운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의 그 계정에 들어가서 사진을 정말 많이 봐 보세요. 예쁘다 하는 사진을 정말 많이 보고 그 사진을 눈에 익히시면요. 나중에 언젠가 저도 모르게 그 사진과 비슷한 구도로 사진을 찍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많이 보고 읽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내가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면 저는 처음 블로그를 할 때 서로 이웃과의 소통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서 진심으로 그 사람의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정말 진심 어린 댓글을 남겼었고요. 글을 꼼꼼하게 읽는다고 해도 블로그 글이 천자에서 이천자 내외이기 때문에 글 하나 읽는데 5 분에서 10 분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글을 읽고 진심 어린 댓글을 남기면서 소통을 하다 보니 저한테도 정말 진심 어린 글로 소통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 블로그가 정말 많이 성장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팁으로 삼으시고 잘 조언으로 여기셔서 좋은 재밌는 블로그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